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어제부터 시장이 약간씩 변동성이 다소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원웨이로 상승을 해주면 좋은데 시장이 지속적으로 약간씩 장중 조정이 지속되고 있고 증시의 쏠림 현상이 최근 굉장히 강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쏠림 현상. 이 쏠림 현상이 일정 부분 해소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외인들 즉 외국인들의 매수는 편중돼 있어요. IT에 편중이 돼 있어요.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IT를 사고 있고 사실 오늘은 외인하고 기관이 반대로 움직였죠. 외인이 IT를 장 끝까지 사고 있는데 기관이 IT를 매도가 나오면서 일부분 대형주에서는 약보합 정도 마감이 됐고 또 반대로 어제 말씀드렸던 자동차 섹터가 연이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섹터 매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섹터 매매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러한 섹터가 안에서 순환매로 가고 그 섹터 안에서 종목이 순환매를 하기 때문에 이 상승을 하는 섹터 안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상승하는 섹터 안에 들어가서 매매를 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섹터를 공략을 한다면 그거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어제죠. 오늘 새벽 기사예요. 오늘 새벽. 그리고 이제 카페에 이제 뭐 개장 전 이슈 점검이라고 해서 매일 올려드리는데 그 부분을 꼭 체크를 하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굉장히 큰데 애플하고 퀄컴이 그동안 벌였던 이 5G 관련 칩에 대한 특허 분쟁을 서로 합의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퀄컴 주가가 23%나 급등을 했고 뭐 애플은 조금 소폭 올랐고요. 그 외 브로드컴이라든지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각계 이제 반도체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오름으로써 오늘 당연히 이제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이제 뭐 상승을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애플이 차세대 5G 통신 개발을 주도하는 퀄컴 반도체를 조달을 못해서 5G에 대응을 못했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5G 관련주들에도 굉장히 큰 수급이 몰렸던 하루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사 중에 규제 자유특구 관련해서 이제 블록체인 등을 묶는다라는 이런 발표가 남으로써 잠시만요. 남으로써 일단은 이제 당연히 이런 보안 시간을 관련주들이 큰 단일가 폭으로 매매가 상승을 종료되었습니다. 보였습니다. 일부 상한가에 들어갔다가 나온 종목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은 뭐 1차적으로 말이 나왔고 이 부분이 7월달 오는 7월달이죠. 그래서 D-Day가 나왔습니다. 열골 선정 오는 7월달에 자유투구 지정 등과 함께 일단은 D-Day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넘어가면 또 추후에 또 좋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오늘 장중에 이제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런 발령주의보라든지 등등 기사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강하게 쏠렸죠. 그래서 오늘은 뭐 체시스라든지 뭐 한성 뭐 산업 뭐 우진 BNG 등 해가지고 이런 백신 관련 주식들이 큰 폭으로 올랐어요. 특히 체시스가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뭐 이쪽 섹터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대안주로 마니커를 했는데 마니커는 크게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는 마니커랑 관련해서 돼지 열병 관련주를 넣어놨는데 오늘 일단 저는 체시스를 공략을 했고요.
마니커도 일단은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이쪽 섹터는 전부 다 봐야 돼요. 만에 하나 국내에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된다면 이건 또 엄청 큰 이슈가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 후반에 나왔던 기사 중에 LG화학, 하나케미칼 등 235곳의 배출 조작이 나왔다. 이거는 일각의 빙산이다라는 말이 나왔죠. 그럼으로써 KC 코트렐이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오늘은 이렇듯 이슈에 집중을 받으면서 각계 이제 수급이 쏠리는 종목으로 상한가가 나오고 급상승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급상승이 좀 이루어졌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서 종목을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는 KC 코트렐 뭐 나노 정도가 강세를 보였고, 미디어 쪽에서는 뭐 SM 라이프 디자인이 상가를 갔죠. 지금 이 관련해서 어벤져스 이슈가 좀 있었고, 지금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방탄 관련해서 제가 그제는 이제 공략을 해본다고 했고요. 어제는 키스트를 삭제를 했다라고 했어요. 삭제. 관중에서 삭제했다.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저는 소멸해 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정은 뭐 중간중간에 이슈는 있겠지만 고점을 지속적으로 갱신해 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고점을 넘기에는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모든 종목에 거의 공통된 수순이기 때문에 지금 방탄 테마를 떨어졌다라고 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그동안 좀 강했던 항공주 및 경유업주가 약세인데, 일단은 항공주 관련해서는 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이제 카페에 매수 가능하냐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제 종가 혹은 내일 시가 눌림 정도를 생각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종목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공략을 그동안 못했던 분들한테는요. 자, 수급 보면서 오늘도 웨이는 코스피 지속적으로 샀네요. 14거래일 동안 코스피를 샀어요. 14거래일 동안 코스피를 샀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사실 웨인이 원래는 매도를 했는데 장 막판에 바뀌었네요. 이거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장 막판에 수급 사항이 조금 바뀌어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코스닥도 이렇게 양매수가 된 부분인데, 장후 거래에서 뭐 블록딜이라든지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 중에는 한 400억 매도였어요. 웨인이 400억 매도였고, 이제 기관이 이제 소폭 사줬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동시효과라든지 그때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도 아닌데 지금 좀 이게 잘못된 건지 이 부분은 좀 봐봐야 되고요. 일단 섹터를 보면, 오늘 코스닥 관련해서 먼저 섹터를 보면 오늘은 IT였어요. 확실히 IT 섹터가 강했고, 장 초반에는 IT 섹터를 기관은 팔았습니다. 웨인이 샀고요. 이게 서로 상반된 거래 모습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장 후반 들어서 기관까지 사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반도체 IT 부품을 크게 또 오늘도 상승을 시켰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제 오락 쪽이죠. 오락 쪽도 강한 수급 들어왔고, 뭐
동시에 수급이 들어온 쪽을 아무래도 공략을 하는 게 어, 종목 섹터 매매를 할 때 유리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운수 쪽이죠. 운수 쪽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즉 자동차 섹터에 꾸준히 수급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쪽을 기관이 지금 강하게 캐리를 하고 있으니까 기관 수급 들어오는 자동차 섹터 지속 공략해도 아직까지는 무난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제 이제 그 뭐 애플하고 퀄컴 이슈가 있고 나서, 퀄컴도 이제 반도체 쪽이거든요. 칩이니까 반도체가 또 신고가를 뚫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계속 뚫어 나가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IT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당연지사고요. 그리고 나스닥은 일단 도치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 주봉상 아직 고점 부근이 아니기 때문에 고점 테스트는 하러 갈 거다라고 보여주고, 다우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목별로 보면 이제 인텔이 원래대로라면 이제 그 5G 관련해서 애플에 칩을 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뭐 반사이익을 못 받는다 해가지고 상승세가 다소 꺾였는데, 반대로 퀄컴은 날았습니다. 완전히 주가가 이제 이런 부분이 나스닥을 또 크게 했고, 퀄컴 관련해서 이제 5G 이야기가 돌면서 국내 5G 종목들도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애플 뭐 약보합 정도.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우리가 뭐 그 이런 제약바이오입니다. 나스닥의 제약바이오가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를 신규로 매수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아직도 반도체라든지 뭐 미디어라든지 그런 쪽 다른 섹터를 좀 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이러다가 더 꺾일 수 있어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미국에서 전부 다 제대로 가고 있는 종목이 없죠. 이런 부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뭐 중국 증시가 이제 상승을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발표된 이 GDP는 예상치보다 조금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그 외 지표들도 긍정적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 여전히 가고 있다. 여전히 가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국내 증시 보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어차피 지수는 지금 큰 의미가 없고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먼저 항공주들 먼저 볼게요. 일단은 아시아나 항공 오늘까지 조정을 보였죠. 제가 봤을 때는 이 중간까지 5일선까지 테스트를 하고 올라갈지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한진칼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지지 라인이 두 가지 라인이 돼요. 이런 직전 고점이 되고, 아니면 이런 부분이죠. 돌파가 나왔던 부분, 두 자리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이 위에 이 사이가 이제 하나의 매수 포인트가 될 거라고 일단 보입니다. 매수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이고, 이런 분봉에서도 이런 자리는 약해요. 깨질 수 있는 자리였고, 일단은 뭐 좀 아래까지 36,000원 아래까지는 열려 있다. 최소 36,000원이죠. 최소 36,000원 라인까지 열어두고 좀 넓게 보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라인까지 하락을 해주면, 하락을 해주면 이제부터 분할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거래 대금이 2,500억짜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봤을 때 빠져나갈 기회를 줄 것 같고, 이 상속세 문제가 있죠. 지금 2,000억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해야 되느니 뭐 지분 구조가 약하다느니 해서 추가적으로 네, 기사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 내화인데요. 전통적으로 품절주예요. 이거는 품절주인데 이제 지분이 유통 지분이 19%뿐이 안 됩니다. 유통 가능 주식수가 19%에 한 70만 주 정도 될 거예요. 유통 가능 주식이 한 90만 주인가? 그 정도뿐이 안 돼요. 유통되는 주식이요. 그래서 이제 세력이 작정하고 가지고 놀려면은 충분히 가지고 놀 수 있는 종목인데 어, 진입 생각은 내일이에요. 내일부터 이런 라인, 네, 92,000원 라인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92,000원이요. 그리고 바닥권 급등해서 피보나치로 봤을 때 94,700원이 단기 저점인데 깼어요. 그래서 이 아래 라인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 상황에서 충분히 반등을 노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2,000원 위쪽이죠. 92,000원을 깨면은 얘가 이제 완전히 다 팔아버렸다라고 해야 되는데 깨지만 않으면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뭐 멀리 안 잡고요. 많이 안 잡고 충분히 이 5일선은 한번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 보이겠죠.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 보일 거니까 어,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가 이제 KCGA 강성부 펀드에다가 돈을 좀 대준 종목이에요. 그리고 회사 우량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저평가 상태에 있는 주식이 지금 1차 반등 후 거의 거의 40% 단기간에 조정을 받았으니까 반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다음으로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모습은 없네요. 그냥 의약품 쪽에서 뭐 쇼커버링 정도로만 네, 지금 느껴지고 있고요. 신라젠 여전히 기관 매도세가 너무 심합니다. 뭐 양호한 거는 최근 들어서 이제 개인들이 지쳐가나 봐요. 지속적으로 매물이 나오고 제약바이오 쪽이 인기가 없다 보니까 못 버텨서 지금 매도가 나오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은 신경을 꺼버려야 돼요. 아예 안 보고요. 오르는지 내리는지 신경을 꺼야 네, 버틸 수 있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언급했던 뭐 파메핀이라든지 이런 부분 네 이거 깨면 매수 안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이때 말씀드리고 이런 자리가 지금 깨지면 안 돼요. 절대로. 유틸렉스는 지지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는 손절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 추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대를 이탈하면 이런 구간에서 돌릴 수는 있겠죠. 돌리면 이 추세대 맞고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대는 당분간은 손절의 매도의 라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주 먼저 아모레 퍼시픽 수급 괜찮아요. 지속적으로 수급이 나쁘지 않습니다. 갭 띄워놓고 옆으로 횡보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갭 구간이 훼손만 안 되면 됩니다. 훼손만 안 되면 아모레는 더 가요. 아모레는 더 갈 수가 있어요. 훼손이 안 되면 애경산업 정말 이거 좀 종목이 좀 찌질하게 움직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이런 구간에서 개인들 물량이 좀 들어왔던 부분 이런 40만 주 이 아래쪽에서요.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 매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개인들이 다 팔면 기관하고 외인들이 어느 순간 여기를 땅 하고 뚫을 거예요. 이거 빵 하고 뚫을 거고 어, 일단은 이제 이 라인 그어놓은 라인 아래에
오면은 추가 매수를 할 거고, 오늘은 매수를 안 했습니다. 어제 어 아래 아래 구간에서 어제 아래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매수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그 매수가를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를 안 했어요. 이제 어제보다 낮은 자리로 오면은 추가 매수를 더 해서 좀 끌고 갈 생각이고, 그 밖에 글로벌 텍스프리는 신규로는 접근을 안 하죠. 신규로는 접근을 안 하고 이게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충분히 하면 좋은데, 여기서 강하게 뚫어주면 네, 한번 매도를 하고 싶었는데 못 갔으니까 일단 신규는 이건 당분간 빼겠습니다. 좋은 종목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SD 생명공학 양호하게 조정받는 것 같아요. 이런 자리 오면 다시 매수 대응하면 되고, 지금은 매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세아 PNC 이것도 뭐 양호한 조정인 것 같고요. 양호한 조정인 것 같고, 21선이 이제 점점 올라가려면 지수가 21선 위에 있어야 이 이평이 올라가니까 네, 양호한 조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IT가 좋았죠. 아무텍도 네, 양호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이렇게 위까지 올라갈 거니까 보유자는 그냥 강홀딩에 맞는 것 같고, 지금 기존의 테크윙 마지막에 더 어필을 안 하고 있잖아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목표 주가까지 테크윙은 그냥 홀딩해서 여기까지 해서 네, 수익 내면 되고, 며칠 안 걸렸습니다. 이렇게 가는 데까지 1차 했으니까 내일 가겠죠. 테크윙은 내일 이거 뜰 수 있어요. 이렇게 보는 게 맞고, 자화전자 종목이 느립니다. 이거는 종목이 느려서 손이 느리고 하신 분들이 그냥 사놓고 좀 기다리다가 여기 뚫으면 그때 매도하면 되고, 21선 아래 붙으면 혹은 21선 잠깐 이렇게 하회하면 그때 한 번씩 사봐도 괜찮아요. 이건 실적이 좋게 나올 거니까. 그리고 그 코오롱 PI 지금 거래량 줄어들고 있죠. 더 줄어들면 정말 좋은 겁니다. 지금 이러한 갭을 띄워놓고 정체가 되고 있으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하면은 이렇게 추세 상승이 돼요. 이것도 내려오면 잡아서 한 내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 매수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체시스를 공략을 했는데 저는 별로 못 먹었습니다. 너무 좀 아쉬운데, 체시스가 이런 돌파 구간에 이런 구간에 사서 뭐 VI 하고 조금 위에서 팔았는데 여기서 이만큼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아쉬운데, 일단 이게 매매하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서 직전 고점이죠. 1440원, 144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이 라인이란 말이에요. 한번 돌파시켜 놓고 눌렸으니까 이때 매수를 해 두는 거죠. 전제 조건은 거래량의 감소입니다. 거래량의 감소.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단기간으로 한번 더 받고 빵. 근데 이때는 이슈가 있어야 돼요. 이슈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상승이라는 거는 종목의 끼를 보는데, 제가 이제 그걸 못 봤죠. 이 종목이 평소에 날릴 때 끼를 보고 20% 이상도 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미처 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너무 아쉽게 팔아버렸네. 지금 저희는 보는 게 이제 마니커였죠. 마니커는 좀 느리네요. 굉장히 좀 느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급등주보다는, 사실은 초보자분들은 급등주보다는 느리더라도 안정적으로 가는 종목이 더 좋아요. 이렇게도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름까지 해서 조금씩 모아가면 이것도 분명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늘 네, 물량 한 30% 팔았고요. 내일도 팔 겁니다. 내일도 팔 거고, 이게 이제
오늘은 왜 다 안 팔았냐면 수급 때문에 그래요. 이 프로그램의 강력한 수급이 하루 종일 들어오는데 팔 이유가 없죠. 많이. 수급 자체가 기관하고 외인의 쌍끌이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도찌잖아요. 이 상태에서 양봉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양봉 하나가 더 나올 수 있으면은 뭐 단기적으로 13만 원까지도 갈 수도 있어 보여요. 지금은 뭐 추격해서 하기가 여간 어려운 자리예요. 지금 추격해서 사기가 어려운 자리지만 얘는 단기적으로 뭐 13만 원까지도 네, 가능해 보이는 지금 힘을 가졌어요. 힘. 삼성전기도 1차적으로는 12만 원인데 얘가 이제 이런 추세를 뚫고 올라와서 단기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12만 원 라인이 아니라 그 다음 직전 고점 12만 5천 원 라인까지 네, 목표가를 상향해서 봐야 됩니다. 쇼 커버링이 확실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만도 자동차 섹터 너무 세네요. 너무 세고 일단은 장기 이평의 저항에 부딪혔으니까 여기서 좀 조정받는 모습이 이제는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눌리면은 지금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조정이 짧게 나왔습니다. 짧게 이렇게 좀 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공략 자체를 못했고 로봇주 32THK 21선 라인에서 반등을 줬고요. 일단은 실적이 되는 종목이고 기관 수급이 들어오니까 뭐 21선 붙여서 매매를 했다면 오늘 매매가 됐어야 맞습니다. 오늘 매매가 됐어야 되고 뭐 여기죠. 이제부터는 이 저점을 이제 매수한다면 뭐 손절가로 놓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저점의 범위에서 매수를 해서 끌고 가면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라인에서. 그리고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이제 이런 자리까지 빠지게 되니까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니까 그때는 이제 선택을 잘해야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DSD 로봇은 탄력은 좋은데 외인들이 단타를 너무 많이 쳐. 단기적으로 21선 찍고 가면 아래 꼬리 잡고 이거 깨면 일단은 안 보는 걸로요. 그래도 얘도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단지 좀 로봇 쪽이 좀 그런 게 대장이 좀 지쳐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 친구가 그냥 위에서 버팅기기만 해도 나머지 로봇주들은 네, 별 탈 없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J 콘텐츠리 이런 바닥 다 다졌고 추세 매매의 라인에 들어섰어요. 추세 매매 라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추세대가 이제 아래서 이렇게 바뀌어도 되죠. 이 라인 아래로만 내려온다면 5일선을 잠시 이탈하면 5일선 이탈 시에 매수 진행을 하면 이제는 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위로 올라서면 위로 쭉 잡아 뺄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HB 테크놀로지 OLED주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얘가 지금 21선을 돌리려고 하네요. 돌리면 추가 상승이 가능한 구간에 와 있으니까 주봉상으로도 이때 추세를 그려서 언급을 드렸죠. 이 추세 이 다음엔 상승이다. 그리고 캔들 바뀌었으니까 주봉상 네 올라갈 수 있어요. 이때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되고 이제 중요한 구간이네요. 3490원 라인에 대한 훼손이 없는 선에서 네 잡아가면 될 것 같고 아이디스 낙주 매매를 했습니다. 낙주 매매. 이 낙주 매매를 또 잘 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강력
강력한 상승을 보였던 종목에서 급격하게 이제 내려 꽂을 때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잡은 기준은 120선 라인의 이런 추세 대 하단 라인에서 2차 VI 제 영상을 꾸준히 봤다면 제가 이제 이런 매매를 가끔씩 한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2차 VI 바로 직전에 한호가 전에 직전 1호가 전에 일단은 매수를 걸어 놨어요. 이게 24 뭐 850이죠. 24850에 미리 매수를 걸어 놨고 여기서 급격히 쭈르륵 쏠리죠. 하나 놓쳤네요, 오늘. 이거는 일단은 그때 매수를 해서 일단 홀딩해서 가는 거고, 시간에랑 내일, 오늘 이제 이슈가 없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 급반등 할 수도 있어요, 이거. 급반등 하면 이런 라인까지 와서 뭐 빠지던지 하겠죠. 실적이 좋으니까 해도. 오늘 하나 놓친 게 하나 투어. 하면서 놓쳤어요. 하면서. 일단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VI 자리예요. 2차 VI. 그러니까 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종목에 한해서 이 낙주 매매의 매매 기법이 있는데 이런 자리를 잘 잡으면 대신 여러 가지 어 매수를 해야 되는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이게 악재라면 하면 안 되죠. 이게 진짜 악재면. 근데 뭐뭐 카드라 뭐 카더라 뭐뭐라 하더라 뭐 그런 류의 정보성이라면 사실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시장이 저도 관심 종목을 뽑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장이 점점 쉽지는 않네요. 점점 네,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또 이런 세력주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력주의 판. 그래서 잘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순식간에 자산을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은 대형주가 좋으니 대형주를 매매를 하고 일정 부분만 이런 잡주나 테마주 네, 공략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